네. 일반화기 꼭 필요한가 동영상을 찍은 김에 제 화원, 화투 요거 홍보 영상도 같이 좀 찍자는 상담실 요청이 있어서 중학생들이 왜 고등화학 선행을 해야 될까요? 저는 중학생이 고등화학 선행할 필요 없다고 봐요. 중등심하면 사실 충분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은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피부 NRT가 이제 보일샤르 아보가드로 짬뽕한 이상기체 방정식 보일샤르 아보가드로잖아요.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이상기체 상태 방식 보일샤르 아보가드로 짬뽕한 건데 우리가 보일샤르 아보가드를 언제 처음 배우냐 하면 애들이 고등학교에요. 중학교 때도 배운 것 같은데 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애들한테 그거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배웠다고 애들이 얘기하죠. 사실 똑같습니다. 유치원 때도 주사기 이렇게 누르면 공기가 압축된다는 걸 배워요. 힘주면. 그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샤르의 법칙, 열기구 가열하면 팽창이에요. 그게 샤르의 법칙이에요. 단지 초등학교 때는 압력이란 부피란 그죠? 누르고 이런 걸 그냥 초등학교 때는 압력 부피 그런 용어를 배우는 거고 온도. 중학교 때는 그게 압력과 부피가 관계에 있다는 걸 수식으로 좀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그걸 P분의 NRT로 조금 더 그렇죠 뭐 세련되게 배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대학교 가면요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말고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 반드르바이스 방정식 같은 거 배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은 과학적인 현상은 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차이점이죠. 따라서 뭔가 내가 중등 심화를 했다고 하면 그게 고등기초를 했다고 보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 심화 잘 되어 있는 애들은 고등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화원 화투를 하는 학생들은 중등 심화가 굉장히 쉽게 되는 친구들이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선행을 많이 요구하는 선생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요새 목동이나 대치 보면 3시간짜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년 과정으로 중등 과정을 끝내더라고요. 어떤 반은 한 4시간씩 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씩 1년 과정으로 중등 과정을 끝나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학교 수업을 그대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 학교에서는 2번 정도 하지만 2시간 내내 하는 건 아닐 거고 뭐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겨울방학, 여름방학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무슨 행사도 있고요. 하지만 학원은 쉼 없이 가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해 주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이 더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거의 3-4시간씩 1년 과정을 잡는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중학교 수업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고등 선행을 해야 된다는 친구들은 보통 빠르게 물화 같은 경우를 물리, 중등 물리, 중등 화학 아주 좀 빠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3-4시간씩 하는데 이 친구들은 물화 뛰는데 어떻게 해요? 6개월이 안 걸려요. 물론 꼼꼼히는 안 돼요. 내신 공부도 따로 해야죠. 굉장히 중등과학만 한다고 하면 조금 빨리 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중등과학하고 약간 선행 기초를 뭐 물원, 화원, 생원, 치원 이런 걸 섞어서 해더라도 이 친구들은 1년이면 끝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냥 중등 과정을 쭉 하는데 1년 걸리지만 다른 친구들은 중등 과정에 고등 선행을 약간씩 저희는 뭐 길라잡이나 뭐 프리 과정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넣어도 1년이면 다 끝내요. 그러면 아이가 좀 과학에 관심 있는 애들이 보통 초6 때 중학교 대비해서 그럼 중1이 됐을 경우에 이제 또 중등을 그거보다 더 어려운 수업이 없거든요. 그냥 일반 내신반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렇게 심화 길라잡이 수업이란 걸 했는데 또 다시 그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물원 화원을 해.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그렇죠. 영재공하고 준비하는 애들이에요. 영재공하고 준비하는 애들인데 우리나라 막 30만 명이라고 했을 때 모든 친구들이 준비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3만 명? 그 중에도 한 만 명? 한 뭐 3% 정도 준비하겠죠. 그죠? 10,000명 정도 준비한다고 하면 한 3% 정도의 아이들만 좀 선행이 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꼭 반드시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 수학 물리가 수학하고 국어가 더 중요하죠. 수학 기초 튼튼히 있는 애들은 화학 잘해요.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우리 애가 이 화학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저는 항상 수학 선행 어디까지 나갔어요? 내신은 어떻게 나와요? 그거부터 들어가요. 수학 선행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내신, 과학 내신, 중등 심화 철저히 되는 애들은 물리화학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상하게 많이 선행을 하면 반대로 뭔가 거꾸로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중등과정 철저히 심화되어 있고 수학 선행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면 고등 선행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투자는 수학하고 국어예요. 국어도 역시 중요하죠. 가르치다 보면 말귀 못 알아듣는 데 되게 많습니다. 말귀 잘 알아듣는 친구가 역시 공부 잘해요. 영재 대비할 때는 반복을 하는 건 아니라 새로운 걸 이해하는 수업인데 새로운 거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약간 해석해서 뭔가 이해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수학, 국어, 과학, 중등 심화가 돼 있으면 선행은 되게 쉽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수학 선행도 중등 심화까지도 좀 빨리 간 친구가 난 국어 영어보다는 과학이 좋아서 영재고를 가겠다. 이런 친구들이 조금 빨리 선행을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가 중1부터 중2까지 화원, 화투, 일반학을 좀 가르쳐요. 화원, 화투, 일반학을 좀 가르치는 이유는 그렇죠. 영재 대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영재 대위반이라는 게 있는데 1년 정도, 2학년 여름부터 3학년 여름까지 하는데 요때 좀 잘하는 애들하고 좀 어울려야지 실력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DNA를 바꾸지는 못해요. 조금 잘할 가망성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몰려있는데 자기도 들어가면 좀 그런 것도 어머님도 당연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가능한 높은 방 원하시니까요. 그러려면은 선행을 하나도 안 한 친구들보다는 사실 선행을 좀 하고 그러려면 뭐라고요? 수학 선행,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중등 과학 심화가 돼 있는 친구들이 하면 좋다는 거지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재고를 가르치다 보면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라고 하면 상위반은 사실 일반학이나 화월까지 하는 애들 있지만 이 중에서도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요. 하위반 애들 보면은 통과 수업이나 중등과학까지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들어간 친구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선행을 좀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등화학 선행을 하는 친구들은 화원, 화투, 일반학까지 갈 계획을 잡는 친구들은 영재고, 과고, 의학 계열 정도. 그 다음에 2학년 여름 때까지 좀 끝내야 되는 이유는 영재고 대비반 수업. 그래서 영재고 대비반 수업을 들어갔는데 좀 어려운 친구들은 3학년 되는 겨울방학, 2학년 말 겨울방학 때까지 저한테 화원, 화투를 배우는 친구도 별도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수학 선행도 있고 중등 심화도 있고 말귀도 잘 알아도 있고 그 다음에 화원, 화투, 일반학까지 했다. 물론 물리 원투가 더 필요하죠. 영재고는 물리 원투까지 돼 있다.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화월상이 나오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화월상도 있고 자신감도 화월상에 있어서 자신감도 생겨 있고 다른 것도 골고루 돼 있다고 하면 영재 대비할 때 수월하죠. 그래서 저한테 화원투 수구 일반학에서 화월까지 하는 애들은 화학 개념이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해도 그건 똑같아요. 해도 선생님 어려운 문제 나오면 해도 머리를 써야 되니까 복잡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오늘 10개 배워서 9개 까먹고 1개 기억나요. 그럼 내일 몇 개 공부해야 되겠어? 20개? 그럼 18개 까먹고 2개 기억날까요? 아니에요. 더 많이 배웠으니까 더 헷갈려요. 그럼 더 헷갈리니까 30개 배운다? 3개 기억할까요? 더 헷갈려요. 많이 배울수록 헷갈려서 더 까먹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원하는 건 많이 배운다가 아니라 안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화학 원투나 이런 걸 보내실 어머님들은, 선행을 보내실 어머님들은 생각하실 게 뭐냐? 미리 보내서 한번 경험을 한다. 아니,
저는 그냥 화원, 화투, 일반학, 화월 다 바로 영재 대비 딱 한 번씩만 가르칩니다. 화원 하다가 좀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물원이나 생원 다시 하라고 합니다. 조금 더 아니면 좀 쉬었다 오라고 합니다. 화원을 했는데 화원이 좀 어렵다. 그러면 쉬어야죠. 학원에서는 해두면 좋겠다 이건 그 학원을 위한 얘기예요. 12주 하는데 6주까지는 6주 남은 거 해버리는 게 좋아요. 에이, 해버리는 게 왜 좋아요? 앞에 것도 헷갈리는데 뒤에도 헷갈리죠. 저는 12주 수업인데 한 2주 하고 나서도 아이가 힘들다 하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화원, 화투를 그냥 한 번에 쭉 갈 학생들, 두세 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아니에요. 두세 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또 여러 번 해서 안다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학생들은 저는 좀 제 수업은 비추해요. 왜냐? 제 수업은 화원 때 주교표 안 외웁니다. 암기도 안 시켜요. 필기도 안 시켜요. 또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일반학은 화원, 화투 뭐 화원 쉽다고 하지만 화투 일반학까지 가면은 암기, 필기 좀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대상 나온 친구 있고 금상 많고 은상도 있지만 여태까지 주기율표 외우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강사 경력이 한 20, 30년 되지만 저희가 보통 친구 옆자리에 하는 친구들은 야야야 이렇게 부르다가 맨 처음 만났을 때 이름 잘 모르지만 누구 다 알잖아요. 그죠? 물론 다시 친해지면 야 또 다시 야가 나오겠지만 그죠? 별명 나오고 하겠지만 화학을 1년간 했으면 주기율표는 저절로 외워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주기율표 오늘은 10번까지 20번까지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자꾸 까먹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영재고 수업을 딱 하면은 자꾸 물어봐요. 선생님 뭐였죠? 선생을 네이버나 챗GPT처럼 삼아요. 우리 와이프도 맨 처음에는 그 녹색 친구 있죠, 지식인. 녹색 친구가 얘기해줬다고 저한테 막 알려줘요. 그러다 한참 지나고 나서 와이프야, 녹색 친구가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와이프 하는 말이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나? 챗GPT를 잘 쓴다고 해서 사람이 똑똑해지는 건 아니에요. 당장에 급한 걸 해결하는 거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챗GPT를 쓰면 많은 게 도움이 되고 많은 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똑똑해져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챗GPT를 똑똑하게 잘 쓰는 거죠. 그죠? 챗GPT를 쓴다고 똑똑해지지는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챗GPT를 잘 쓰는 도구를 잘 쓰는 거예요. 도구가 좋다고 사람이 똑똑해지진 않아요. 물론 좋은 도구 티는 나겠죠. 좋은 도구 티 나는 건 그거는 그 도구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도구 티 값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사람이 똑똑해지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은 한번 저 선생 수업 들어보면 좋대 라고 해서 보내지 마세요. 엄마 저 선생 수업 들으니까 뭔가 재밌어. 저게 공부 같아. 저렇게 화학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재밌어. 그러니까 제 수업 듣고 나서는 재밌어가 나와야 되지 공부했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재밌으면 이거 아니요. 제 수업 듣고 나면 화원, 화투, 일반학까지 간다니까요. 일반학까지 가서 상이 나온다니까요. 상이 나오면 영재고 수업 들어가서 잘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즐겁게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즐겁게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쌓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험도 좀 특이하게 봅니다. 데일리 테스트 안 봅니다. 빨간펜 선생님처럼 그렇게 합니다. 단원별 테스트 안 봅니다. 만약에 12주를 가리키면 12주 전체를 테스트를 합니다. 왜요? 12주 동안 남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날 잘해봤자 그 다음날 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12주 24주를 가리켰다. 24주 테스트를 봅니다. 화월 파이널 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수업은 진도 나간 만큼 누적 시험으로 봐야죠. 그래서 제 자랑이 좀 컸는데 기본적으로 저한테 보내실 때는 저는 조금 나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영재고로 보낸 강사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화학 선생으로는 제일 많이 보냈을 거예요. 초창기부터 목동 아이즈만이나 다원 교육에서 많은 아이들을 좀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그리고 또 오래 가르쳐서 초창기부터 좀 가르쳤으니까 영재고를 좀 많이 보내서
이게 학생들한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제가 좀 압니다. 단지 그것뿐이지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잘난 애들을 제가 좀 많이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가르칠 때도 암기는 절대 안 시켜요. 좀 예를 들으면서 문답식으로 학생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처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이게 뭐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학생들한테 조금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냥 판서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졸면 시키니까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수업이에요.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영재고를 제일 많이 보낸 선생이라고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 수업은 진도가 좀 빨라요. 지금 말했다시피 제가 지금 주로 다니는 데는 다원교육인데 제가 제일 돈 잘 버는 화학 선생은 아니에요. 왜냐? 잘하는 애가 많겠어요? 못하는 애들이 많겠어요? 잘하는 애들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컨셉을 매치를 잘못 잡아서.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쭉 진도 나가는데 진도가 되게 빨라요. 화원 기본 같은 경우 다른 선생은 한 4시간 하면서 보강 1시간, 2시간 하는데 뭐 숙제까지 다 하고 가서 뭐 집에 가면 뭐 어머님 편하게 어머님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나요? 제 수업은 3시간이에요. 12주 만에 화원이 끝나요. 심화 해야죠. 심화 3시간 6주면 끝나요. 3시간 수업인데 진짜 똑똑한 애들은 1, 20분 일찍 합니다. 숙제도 한 2, 30분씩 밖에 안 내줘요. 저는 3시간 수업했는데 숙제를 만약에 1시간 이상 한다. 그건 아이한테 너무 어렵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보통 30분 정도 주는데 요거 1시간 너무 이상 걸리면 너무 어려운 거다.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딱 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기억나는 거로 풀어와야지 너무 오래 걸리면 좀 쉬었다 와라. 아니면 딴 과목 좀 더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시간 집중으로 하지만 진도는 매우 빠르다. 아마 제가 제일 빠른 거예요. 전국 어디서도. 대신 좀 잘하는 애들 위주라 그렇다. 근데 잘하는 애들의 기준은 뭐냐? 별거 없습니다. 수학 선행이 뭐 통수나 대수까지 적당히 돼 있고, 그 다음에 중등 과학 심화 돼 있고, 말귀 알아듣고, 물론 K문 1차, 2차까지 뭐 됐다고 하면 뭐 물리 뭐 상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뭔가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겠죠. 그런 학생도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화학을 2번 배워서 왔다?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화학은 쉬운, 재밌는 공부예요. 수학이나 물리처럼 어떻게 해요?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3시간이면 충분한 과목이에요. 그렇게 양이 많은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도가 좀 빠르고, 그러면 진도가 빠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영재고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요게 뭐 화월이나 선행 개념이 잘 안 잡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마도 수상률은 어느 선생을 하든 제일 높을 거예요. 보통 수상률이 한 7, 80% 거의 나와요. 안 나오는 친구들은 제가 화월은 꼭 안 해도 됩니다 해도 꼭 시키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표 새로 짜기 힘들다고. 저는 전화 드려요. 전화 드려서 화월보다는 국어나 뭐 영어를 해도 됩니다. 근데 화학은 꼭 할 필요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부모님 시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뭐 제가 이제 말릴 수는 없죠. 저는 입반 테스트도 없지만 승반 테스트도 없어요. 저하고 하고 싶다는 애들은 무조건 화월을 다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너는 시험이 성적이 안 돼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화월 시험 보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다 봅니다. 대신 화월 시험을 안 봐도 되는데 시간 투자를 여기 할 거냐? 할 거면 투자를 확실히 해라. 그게 아니면 다른 게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학생한테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한 7, 80% 나오고 상이 잘 나오면 뭐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가고, 작년에는 조금 스시회집 가가지고 해산물 뷔페 가서 먹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체해서 아이들이 좀 똘똘해서 전원수상, 목동에서 한 팀, 대체에서 한 팀 있는데 전원수상이 나오는 팀이 있으면 제가 이제 호텔 뷔페를 쏘겠다고 얘기했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를 많이 보낸 강사가 아주 빠르게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영재고 준비한 애들을 데리고 뭐 화월 수상도 다 시키고 영재고도 다 합격할 이런 목표를 갖고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내는 어머님들은 저 선생한테 보내면 좋겠지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학생이 저 선생님 수업
그러니까 재수 듣는 애들 중에서 딱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꼼꼼하게 이런 거보다는 수업 듣고 나서 엄마 이거 나 꼭 갈래. 엄마 이거 다른 수업하고 달라. 뭔가 수업에 더 잘 가르쳐 이런 게 아니라 완전 평가가 다를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저하고 좀 맞아요. 물론 맞다고 해서 뭐 성적이 다 높은 건 아니지만 우선 저하고 맞을 것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암기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이해력, 판단력, 응용력 이러는 걸 좀 기르는 그런 수업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7월 달에 대체에서 한 반, 목동에서 한 반, 반을 많이 열진 않습니다. 대체에서 두 반, 목동에서 두 반 보통 이렇게 하니까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